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알람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지하철에서 마주한 인파, 사무실에 도착하면 쏟아지는 업무와 상사의 요청들,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즈음에도 끝나지 않는 업무 처리 등 우리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가끔씩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임스는 대도시 서울에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매일 아침 끊임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점점 피로에 지쳐가고 있음에 깨달았습니다. 영혼 없는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니 그는 기분이 처지거나 짜증스러운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제임스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연히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을 거닐다가 제임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고 있었고,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차분하고 집중된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그는 수업이 끝날 무렵 지도자에게 다가가 호흡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도자는 미소를 지으며 4-7-8 호흡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은 천천히 폐를 확장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심신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임스는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 그리고 자기 전 이 호흡법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는 잠시 업무에서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와 짧은 산책과 함께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편안히 숨을 조절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제임스는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직장에서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의 마음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평온함을 찾아갔습니다. 제임스는 친구들에게도 이 호흡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을 보고 제임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제임스에게 있어서 4-7-8 호흡법은 단순한 호흡 연습을 넘어 삶의 철학이자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호흡의 힘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숨쉬기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마음의 고요를 찾는 연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하지만 특별했던 어느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새로운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유난히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마치 나에게 나오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주일을 보낸 터라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내 몸이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고 집에서 쉬다 보니 어느새 운동할 시간은 사라져버렸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특별히 홈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홈 트레이닝이라. 좋아, 바로 시작해보자 하고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스트레칭을 하기. 둘째, 저녁에는 15분의 짧은 유산소 운동을 하자. 이렇게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니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유튜브에서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 틀어놓고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들도 있었지만 몸이 점점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각 부분이 하나하나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죠. 끝나고 나니 개운한 느낌이 들어 샤워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하여 소파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지만 스스로의 약속이 떠올라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영상 중 초보자용 댄스 워크아웃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춤추는 걸 좋아했기에 땀도 뻘뻘 흘리며 즐겁게 따라할 수 있었죠. 운동 후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니 상쾌한 밤 공기를 맞으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홈 트레이닝은 점점 생활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런 작은 일상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몸에 탄력이 다시 돌아오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 덕분에 스트레스도 줄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홈 트레이닝이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였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활 습관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나는 소소한 홈 트레이닝으로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생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어느 날 나는 몸이 축 처져 일상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기분이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것이 이젠 한없는 부담으로 다가왔고 회사에서의 업무도 하루하루가 고역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피로가 하루의 끝에서 계단처럼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른바 수면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내게 그러더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내가 아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이대로만 하면 숙면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그의 눈빛 속에는 몸소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꺼렸지만 피로를 이겨낼 방도가 절실했다. 친구가 알려준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끄기, 산뜻한 침대 환경 조성하기, 그리고 매일 밤 감사일기 쓰기였다. 감사일기라니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염려 속에서 터무니없는 시도에 끼워 넣었다. 첫째 날, 나는 어설프게 잠자리에 들었다. 스마트폰을 잠들기 1시간 전에 꺼놓는 것이 이토록 힘든지 몰랐다. 막상 쓰니 감사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았다. 힘겹게 단 한 줄을 작성하고 겨우 잠들었다. 수면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한 옛 기억이 떠올랐다. 소중한 추억이 깨어나듯 내 꿈속을 채웠다. 아마도 감사일기의 힘이 아니었을까? 친구가 말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이 일상의 루틴을 따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한 권 읽으며 잠드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일기의 내용도 점차 풍성해졌다. 감사할 일이 넘쳐났고 그로 인해 깊은 만족감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놀랍게도 매일 아침 개운한 느낌으로 깨어났다.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었다. 이렇듯 간단한 변화가 삶을 이렇게 바꾸다니 놀라웠다. 어느새 이 비결은 내 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예전과는 다른 삶의 활력을 제공했다. 더 이상 출근길이 고역이 아니고 업무 또한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나의 피로는 그저 수면의 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소한 변화 몇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깊은 숙면을 통해 빠르게 회복한 성공담은 단순히 복지와 건강을 넘어서서 내 내면의 강력한 변화로 나를 인도했다. 간단한 비결들이 일으킨 기적 같은 변화를 통해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의 한가운데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항상 일에 치이며 쉴 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업무에 열중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그의 일상은 마치 기계처럼 반복됐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는 사이 지훈은 점점 스트레스에 찌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마음 챙김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모임은 도심 속 작고 아늑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은은한 향초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부드러운 조명이 주위를 감싸며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모임을 주최한 이는 오랜 수련을 통해 명상과 마음 챙김에 깊은 지혜를 가진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참가자들에게 명상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지나친 생각이나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지훈은 매트 위에 편안히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숨결과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생각들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호흡에 의식을 맞추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명상을 하면서 그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명상의 매력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연습이었다. 이를 통해 지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지우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스트레스가 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맞서는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불안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게 된 지우는 더 이상 일상이 단조롭지 않게 느껴졌다. 출근길에 오르는 태양의 빛, 길가의 작은 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등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품고 다가왔다. 그는 또한 마음 챙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동료들과의 불필요한 언쟁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훈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다. 마음챙김, 명상 모임을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지훈은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했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세상의 작은 기적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마음챙김과 명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삶에 가득한 평화와 행복을 그들도 느끼길 바라면서